네, 4번 지문부터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화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느라 영상이 좀 상당히 길어졌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30분 안에 장문 지문까지 전부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 토론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토론이 제시가 됐냐면 반대신문식 토론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반대신문식 토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과정, 그리고 각 단계의 목적을 알고 있으시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쉬웠겠죠. 네, 입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을 다뤄줘야 되고요. 문제의 심각성 또는 뭐 중대성 또는 뭐 시급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중요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그 대안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익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입론에서 제시되어야 되는 토론의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차조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찬성 측이 입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 측이 입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찬성 측이 입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 측이 입론을 하는 이런 과정이 이어질 겁니다. 이 이후가 이제 반론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교차조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이 사이사이에 이루어져요. 교차조사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교차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차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를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를 질문의 형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교차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차조사식 그리고 반대신문식 토론이 최근에 토론에서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성 1.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카드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비현금 결제 방식을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불편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자,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죠. 이익입니다. 잔돈을 주고 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이라고 나와 있죠. 편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매년 새로운 화폐를 제조하기 위해 1,000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러한 표시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표제라고 불러요. 표지라고 부르죠. 문장의 어떤 표현인데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이제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디부터 끈을 그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흐름을 예측하고 실질적인 경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어 공공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현금 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어디서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이 부분에서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메모를 해 두셔야 되냐면, 입론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메모를 해 두셨어야 됐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거래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선택을 했느냐? 1번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1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현금 결제 방식 중 하나인 신용카드.
의 경우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라고 하는 대표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비연금 결제 방식을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면 거래의 제약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반대측의 입론이 이어지겠죠. 반대측의 입론 보시겠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비연금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새로운 결제 방식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죠. 또한 비연금 결제 방식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끝으로 현금 없는 사회는 현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가 확대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지향점이라고 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연금 결제 방식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공격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찬성 측이나 상대편의 선택이죠. 그 중에서 지금 뭐를 가지고 왔느냐? 2번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은 우리나라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나타나 있어요? 상대 의견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라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지 비용, 관리 비용,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맞받아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출제 경향 부분에서 언급을 하기는 했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4에서 7번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지문을 쭉 계속 다 읽어요. 본문을 쭉 다 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 부분 끊어서요. 합본문 문제가 몇 번인지로 확인하셔서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게 4번과 5번이 되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찬성 1. 현금 휴대 및 사용의 불편함과 비연금 결제 방식이 시간과 정서에 구애받지 않음을 들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는 비연금 결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편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뭐냐면 경제적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공익에 기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쟁점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찬성 1, 화폐 제조 비용을 수치로 제시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이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경제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쟁점 3은 현금 없는 사회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가라고 나와 있는데 찬성 1은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틀린 부분이 없어요. 반대 일부분 볼게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함을 근거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나왔나요?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본문을 읽지 않고 문제만 읽어도 상식적으로 이 반대 1이 이 내용과 맞지가 않거든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면은 사실 선택권이 하나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어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겠어요? 선택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답은 당연히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을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A 반대 2는 상대 측이 인용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처 요구, 출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제가 메모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출처가 나왔으면 내가 메모를 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2번 A의 찬성 1은 상대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부분은 일변 맞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죠. 일부 맞습니다라고 했어도 제가 메모를 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이 부분을 메모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3번. B의 찬성 이는 상대 측 발언 내용을 재진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3번까지 보셨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B의 반대 일은 상대 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B 한번 보실게요. 구축 비용은 앞부분 이제 보시면은 구축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지라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구축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였죠? 유지 비용, 그다음에 관리 비용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해결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문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 영역의 공부 방법이에요. 장문은 장문 단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계획하기, 그 다음 내용 생성하기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자료 수집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이 부분이 뭐냐면 개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 고쳐쓰기인데요. 최근에 이 내용 재직하기 부분이 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개요 수정하기 문제로 보통 출제가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출제가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추가로 출제가 되냐면요. 이 부분이 2배로 출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의 학생의 초고,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 현금은 결제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래 환경이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미 많은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물론 비현금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을 불편을 이유로 이 불편 부분은 뭐였어요? 토론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죠. 토론에서 이미 언급이 된 부분.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교육에 대한 내용이 토론에 나왔었나요? 안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 부분. 비현금 결제 방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교육도 하고 기회도 제공하고 그들도 자연스럽게 현금 없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은 너무나 많다. 이미 국가 간 경제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구축되어 있어. 자, 정보통신 기술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살짝 언급이 됐었고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갔을 때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사업이 개발되어 국제 무역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국제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급이 되지가 않았었죠. 이 부분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 없이 진행된 사회 변화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부분, 새로운 방향성을 언급하는 글을 작성해 줬네요.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1문단 토론 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겠죠. 바람직하다,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거죠.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시대적 흐름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나의 입장을 강조해야 되겠다. 시대적 흐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추가되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토론에서 언급된 현금 없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 방안과 함께 제시해야 되겠다. 뭐였냐면 교육과 기회 제공이었죠. 맞는 내용. 3번.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을 밝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뭐였냐면 국제무역. 내용 나왔었죠? 맞는 내용. 그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을 언급했다. 국가에서 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나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5번.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동체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글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충분한 합의 없이 진행된 사회 변화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서 공동체 합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4번.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적인 부분이랑요.
내용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적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표현 부분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걸을 수가 있어서 제가 표현 부분을 먼저 적용을 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 나와 있는 부분, 비유적 표현이 나온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적 표현이 나온 부분 보면요.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사람. 그죠? 한쪽 날개로 나는 새처럼. 맞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3번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새로운 물결 나와 있죠. 맞습니까? 5번에는 안 나와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펜 바꿔서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나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나의 주장은 뭐였어요?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맞습니까? 그럼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금 결제 방식을 지킨다는 것은 반대죠. 현금 결제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면 불균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얘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사실 이 문제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먼저 접근을 하더라도 몇 번이 날아가고 1번과 2번이 먼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셔도 사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장문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이래요. 장문과제 먼저 보시면 폰트 파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관심 촉구네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주제 몰라몰라 사용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네요.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다 라고 하면요.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일단 개념 정의를 해주거나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런 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학생의 글 보시죠.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전달 효과나 위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폰트 파일을 사용한다. 많은 학생들이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폰트 파일은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으로 작성된 문자 및 기호 등 한 벌의 디자인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다. 자, 정의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죠.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자, 다양하다라고 했으면요. 적어도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용하는 학생들.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폰트 파일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학생들. 또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작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와 B와 C죠. A, B, C. 자, 학생들이 폰트 파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안도 제시하고 있네요. 그다음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A에 대한 거죠. 또한 폰트 파일이 저작권에 대해 알면서도 폰트 파일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럼 누구에 대한 대안이 없다? C에 대한 대안이 없다.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A 부분. 폰트 파일은 타인의 노력이 담겨있는 저작물이므로 우리는 폰트 파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나와 있죠.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고 사용하자. 청유형을 사용하는 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메모는 여러분이 하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글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폰트 파일 1의 배포 절차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폰트 파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었죠.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제시한 바 없고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폰트 파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상반된 견해 없었고요.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인용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의를 메모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유효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10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지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 10번의 문제 배치예요.
앞에 글이랑 A 부분이랑 자꾸 대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뒷페이지에 제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화면이랑 시험지 같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같이 보도록 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자, 우리는 폰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알고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폰트 파일은 다른 사람의 중요한 저작물이므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추가로 더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 앞에 들어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접속사 넣어줬네요. 다음 앞으로 우리는 폰트 파일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장 삭제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사용하는 폰트 파일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을 없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청유문으로 바꿔줬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꼭 확인하고라는 부분이 추가로 이제 더 들어갔네요.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고 사용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통일성 벗어난 문장 삭제 얘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용어를 고려해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어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제 침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추가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문장의 근거를 추가로 이유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죠. 두 번째 문장은 서술어와 호응을 고려하여 생략된 주어를 밝히자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의 핵심은 뭐죠? 접속어 추가죠. 그래서 답이 몇 번으로 가게 되냐면요. 4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문장, 어떤 문장, 청유문으로 바꿔주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끝났네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몇 번을 풀지 않았죠? 9번을 풀지 않은 상황이죠. 문제를 좀 편집하는 상황에서 10번을 먼저 보게 되었고요. 11번, 8번,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료 생성 문제예요. 내용 수집이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먼저 읽고 들어가요. 보시면은 저작권 침해 상당히 늘어나고 있네요. 보시면은 모르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네요. 근데 알고 있음으로 대답한 애들이 29% 있었는데요. 얘네 중에서도 폰트 저작권을 확인하는 방법 모른다는 애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네가 누구냐면 C죠, C. 그 다음 폰트 파일의 저작권 내용이 너무 복잡해 사용자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냐면은 C죠. 따라서 폰트 파일 제작사는 폰트 파일 배포 시 저작권 보호 여부 및 내용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여 A와 B한테도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지킬 수 있도록 폰트 파일 저작권 확인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약간 방향의 전환이에요. 뭐냐면은 사용자들의 노력의 얘기죠. 사용자들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제작자 노력을 추가 언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부 얘기가 나오고 저작권 확인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부 얘기 추가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노력은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사용자 노력 언급이 됐다기보다는 제작자의 노력에 대한 추가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그럼 1번 보시면 자료 1을 활용하여 심각성을 강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료 2-가를 활용하여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맞는 내용이죠. 자료 3을 활용하여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자가 사용자를 위해 저작권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작자의 노력 갖다 썼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정부예요. 정부의 노력. 제작자가 한 번도 언급되면 안 돼요. 한 정보는 한 문제에 갖다 쓴다. 이게 원칙이에요. 2-가와 2-나를 활용하여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저작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파일을 모르고 있음. C죠. C 학생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자료 2-나와 자료 3을 활용하여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알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학생들의 문제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걸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답은 몇 번? 5번이다. 그래서 메모만 잘해도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효과적인 메모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메모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문법 강의도 꼭 들어주시고요. 문법 부분에서는 문법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법 문제를 빨리 풀 것인가, 문법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도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화법과 작문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